계속 오르는 냉면 가격. 평양냉면 15,000원이 싼 편?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음식. 냉면. 평양냉면 가격이 올해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냉면 가격이 3년 새 21.6%나 오르더니 조만간 평양냉면 2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데요. 식자재값, 인건비, 임대료까지 모두 오르니 평양냉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트럼프의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또 움직였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 5월 4일에는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며 한 발짝 후퇴했는데요. 이제는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 관세 전쟁 후퇴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발 후퇴해. 그래도 돼. 백종원 대표 방송활동 중단 선언. 백종원 대표는 올해 초 백캠 선물 세트 품질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거짓 표기, 재료 함량 미달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로 인해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브랜드는 폐업률이 70%가 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단 한 명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백종원 대표. 백 대표의 각오처럼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강남권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했다가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정책 아니나 다를까 전세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월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 40.7%로 2013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같은 집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올랐는데 전세는 그만큼 안 올랐다는 뜻일 텐데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갭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토지 해제,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 들썩이게 할 거야?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이제는 매일 아침 경제 뉴스 챙겨보는 모범생이 되고 싶은, 하지만 아직은 뭔가 아닌 것 같은 장르가 많이 앵커 권혁수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경제 뉴스 매일 챙겨보기 어려우시다면 매주 금요일 오전 이 장르가 뭐니만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분도 틈틈이 볼 수 있습니다. 장르가머니의 든든한 경제 선생님 박시동 평론가님, 김현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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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경제 흐름을 짚어볼 이주앤머니.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옷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이맘때쯤 모두의 고민,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고민이죠. 예. 몸은 두꺼워지고 옷은 얇아지고. 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20kg, 25kg 정도 뺐어요. 진짜요? 네, 뺐다가 지금 다시 한 10kg가 찌긴 했는데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95kg까지 갔다가 70kg까지 쭉 빼고. 95까지 가셨다고요? 네. 저 105까지 갔습니다. 진짜. 저는 105 이후에 체중을 안 쟀습니다.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숫자 2개로 제 몸무게를 늘 표현해오다가 3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체중을 안 쟀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다이어트는 해보신 적이 없나요? 다이어트는 했고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세상에 맛있는 게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 영원히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맛있는 게 점점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 네. 와, 이렇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살이에요, 다이어트.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분들의 귀가 번쩍 뜰 소식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 너무 필요하거든요.
저 올해 너무 필요해요.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습니다. 위고비 이 주사 치료제인데 네. 식욕을 좀 억제하는 그런 약이에요. 맞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시판된 지가 한 반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달 39% 정도씩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비만 치료제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명인 분들이 위고비 효과를 인터넷 등등등에 인증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일론 머스크 형님 아시죠? 네. 그다음에 킴 카다시안 같은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어떻게 살을 뺐습니까? 할 때 위고비의 도움을 받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도 폭발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평론가님 말씀처럼 유명인들이 또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 위고비가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어. 처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고비가 지금은 성인 환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전문 의약품인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FDA라든지 유럽의 EMA에서는 이미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치료제로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리한 제약사들, 예를 들면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청서가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조만간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청소년들이 인플루언서들 후기 보고 SNS에서 이 후기들 성공 사례들 보고 부모님들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있대요. 물론 청소년들은 아직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처방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제약회사 네네. 이 위고비 개발사라서 좀 눈독을 들이고 있긴 했었거든요. 돈에 비치려면 이 정도는 비춰야 되는 것 저도 같아요. 슬슬 예. 아유, 근데 눈물과 좋은- 스품의 기운이 염습을 합니다. 좋은 투자 마인드긴 하죠. 예.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좀 끝모르게 이렇게 치솟다가 네. 지난해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더니 이상하게 살이 아니라 주가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상태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 이유는 뭐 위고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워낙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경쟁도 심화됐어요. 후발주자의 업체 추격이 바짝 쫓다 못해서 이제 점유율이 살짝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경쟁도 심해졌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후속 신약의 임상 결과도 그닥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웠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나 규제라든가 이런 정책의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진짜 고점 대비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관심이 좀 있어서 알아봤는데 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동원해서 해도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예, 이 위고비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민영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맞는 거는 한 개 기준으로 3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한 방만 딱 맞으면은 살이 쪽 빠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이제 호르몬을 안 맞던 그때로 그냥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식욕이 떨어졌던 식욕이 다시 올라와서 그렇죠.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요요를 네.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돌아오는 건 하루 이틀입니다. 금방이죠. 하루 이틀 금방 정신줄 놓으면은 바로 돌아오거든요. 이거 유지하려면은 한 달 평균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고 따져보자면 한 1년에 1000만 원가량은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주앤머니 핵심입니다. 이 위고비 주사로 맞는 약이잖아요. 이번엔 먹어서 살을 빼주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요? 네. 또 먹어야 합니까? 분명히 살이 빼려고 했는데 또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주사 안 맞고 먹는 게 어딥니까? 네, 대단한 그렇죠. 겁니다. 네. 주사보단 낫네요, 네. 그래도. 네. 주사는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힘들고. 네. 그리고 내가 내 배에 직접 넣어야 돼요. 그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아침에 비타민 먹는 것처럼 하나씩 딱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경구용 제품이 드디어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먹는 비만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 보조제 말고 진짜 의약품으로 승인받은 비만 치료제. 이건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예. 왜 처음이냐?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사제보다 알약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위장에서 다 녹아버려요. 네. 소위 말하는 흡수율,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약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드디어 개발이 됐다. 이 흡수율 그것 때문에 기존 다이어트 약들이 다 주사였던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제약회사들도 이 경구용 제품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암젠 같은 회사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실패도 많이 하고 포기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드디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반가운 중이죠.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그 제약사 어딥니까? 그 제약사는 일라이릴리. 아. 라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2023년 11월에 젯바운드라는 이 주사약을 출시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경쟁 업체가 바로 일라이릴리 여기입니다. 네. 효과가 더 좋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13.7%였는데 젯바운드는 20.2%. 그러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좋은 신뢰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릴리. 예. 아, 뭔가 좀 이름도 어려워요. 신나네요, 근데. 일라이릴리. 예, 신나는 이름입니다. 네.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치고 나온 상황인 건 분명한 거네요. 네. 올해 미국 이제 식품의약국이죠. FDA에 먹는 비만 치료제 제품을 정식으로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네. 승인 신청한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효과가 있어야 승인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임상 3상에서 효능이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지금 임상 실험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먹는 약을 한 9개월 정도 36주 복용하면은 평균 7.3kg 많이 빠진 게 36주에 9개월에 15kg 정도. 평균 7kg대. 평균 7kg대. 주사약보다는 감량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로 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을? 아나운서. 저는 그 정도로 운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조금은 병행해야 됩니다. 예, 약을 안 먹더라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기존에 허가받은 당뇨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네. 리벨서스. 요걸 관련해서 요거를 약간 이제 비만 치료제용으로 바꿔서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현재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 1등, 2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드디어 먹는 비만 치료제를 실제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냐, 미국의 일라이릴리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라이릴리가 약간 노보노디스크를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이 점유율도 조금 앞서 있고 이제 내년에는 확실하게 시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5억 5천만 달러어치를 쌓아놓고 있다. 약을. 이미 다 만들어진 이미 다 약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임상 통과할 거 다 예상하고 있고 그건 아무런 문제 없고 판매 대기 중인 약이 이만큼 있다. 이 설명만 들었는데도 네. 벌써 싹 군침이 싹 돕니다. 약인데 먹고 싶어요, 벌써. 네. 근데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좀 접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의약품에는 이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출시될 이 경구용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 수가가 적용되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먹는 비만 치료제가 그래도 주사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공통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은 식욕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네. 이 우리 호르몬을 조정을 해가지고 너는 배가 불러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약으로 인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이게 살찌는 것만 안 먹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두루 안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손실이라는 부작용이 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단백질도 섭취를 해줘서 우리가 네.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기초대사량도 저하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약을 안 먹게 되면 혹은 주사를 끊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찔 수도 있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요요 현상은 당연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먹는 비만 약이라는 게 개발만 하면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좀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뜨거운 테마를 전부 다 외국 회사 얘기를만 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이 한미약품도 HOP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대웅제약이라든지 동아 이런 회사들은 기존에 있던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이중작용제 물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오. 또 특허도 등록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K-바이오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은 눈이지만 크게는 뜨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딘지 그 회사. 자,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제 막 먹는 치료약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비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실제로 OECD 평균 비만 인구가 무려 57.7%예요. 절반이 비만이다 이렇게 와.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예. 비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많아.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비만 비율이 36.7%이긴 한데 네. 우리도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은 비만 관련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모건 스탠리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요. 2030년에 무려 75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네. 앞서 이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다?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연구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인이 아닌데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만성질환자 많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이런 곳에도 당연히 이제 치료약으로 쓰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심혈관 계통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비만을 낮추니까 염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더라. 심지어 식욕을 떨어뜨리니까 알코올 의존증도 떨어뜨리더라.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 규모를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먹는 약으로 쉽게 살 빼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가 바꿔놓을 세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백조 수주 잔고 쌓은 K방산, 경기 침체, 수출 감소, 제조업 부진 이런 단어들이 무색할 정도로 방위산업계는 거침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른바 K방산 빅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 이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 불안 상황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좋은 성능에 게다가 빠른 납기까지 K방산이 세계 무대에 믿을 수 있는 옵션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황인데도 응원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역대급 관중몰이를 하고 있는 2025 프로야구 정규 시즌. 유통업계가 이 틈을 그냥 지나칠 리 없겠죠. 그야말로 야구 마케팅 전성시대입니다. CU는 먹성 좋기로 소문난 팬을 둔 두산 베어스와 손잡고 먹산 생크림빵을 출시하는가 하면 GS25는 LG 트윈스, 하나 이글스 특화 매장을 열었고요. 삼립의 크보빵, KBO빵은 출시된 지 41일 만에 누적 판매 1,000만 봉을 넘었는데요.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소비까지 똑똑하게 한다는 팬슈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야구는 보는 맛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는 맛에 먹는 맛까지 생겼네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봄나론 엔터주. 한한령 아직 공식 해제는 없습니다만 주요 엔터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관련 뷰티, 패션, 플랫폼주들까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이 K-팝 아이돌을 초청해서 대규모 순회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한한령 해제 맞는 거죠? 그렇죠? 드디어 봄날을 맞이한 K-엔터주들, 이 따스함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 있나요? 많이 있죠. 많아요? 방송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네. 평론가님의 소장님. 저는 없어요. 저는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네, 저는 뭐 몇 명 있습니다. 대출. 이것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죠? 인맥자랑. 예. 나 외국인 친구 있어. 이게 주변에서 외국인들 사실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65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대구시 인구가 236만 명 정도니까 그거보다도 좀 많은 거예요. 와, 그런데 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이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오픈런을 하는 곳이 있대요. 일요일 오전이면 교회? 어. 네. 네, 오늘 돈선 체크에서 이수빈 아나운서가 직접 오픈런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프라카카오 이수빈 짝 라이칸 돈선 체크카 태국어로 돈선 체크의 아나운서 이수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색다르게 시작한 이유는 바로 오늘 특별한 은행에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와, 벌써부터 엄청 사람이 많아요. 지금 시각 일요일 오전 9시인데요. 외국인들이 은행 앞에서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기 서 있네요. 진짜 많네요. 진짜 네. 오픈런. 예전에 그 샤넬 오픈런 같네요. 네, 명품 백화점. 안녕하세요. 와, 엄청 많이 계세요. 우와. 문 앞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대기자가 꽉 찼습니다.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여기 한국 맞아요? 그러게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한국 같은데. 사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은행이 자리 잡은 곳은 경기도 평택시인데요. 국내에서 8번째로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해외 최대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생기면서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약 7.1%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 외국인 특화 은행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온 외국인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What number you? Oh, 9. Wow! And I'm number 10. So we came in at around 7 a.m. We were here. 7 a.m. Yes. Why you come here for today? I lost my bank card. Oh my god. Yes, Why? I'm still sad about it. Why? I don't know where it is. I came because I have to transfer money back home to America. And so I had to sign some things. I could not do it on my phone. 본국에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혹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등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찾은 건데요. 그런데 외국인 특화 은행이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굳이 먼 곳에서 오픈런을 하면서까지 이곳에 오는 걸까요? 집에부터 여기까지 1시간 반. 파란 알아요? 파란. 파란 네. 항남 옆에요. 강남 옆에? 향남. 네. 향남 옆에? 전 처음 들어봤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도 은행이 있는데. 가봤어요. 이거 은행 파란 있어. 네. 가봤어요. 네. 못해요. 아, 못해요, 네. 거기는? 네. 그게 한국 사람만. 한국어로 가득한 서류, 복잡한 절차, 평일만 여는 영업시간 등 기존 은행 시스템은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맞아요. 서류 진짜 복잡하죠. 은행 공포가 있거든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저기 사인해 주세요, 요거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를 극복하고자 오로지 이 외국인을 위한 맞춤 은행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어요. 딱 10시 정각이 되니까 과연 어떤 점이 특별한지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떤 게 좀 다른 은행이랑 달라요? 일단은 여기 외국어 AI 통 번역 서비스고요. 와, 지금 AI 번역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한번 지켜봐 볼게요. 오,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월급날 며칠이세요?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오, 바로바로 번역이 되네요.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영어로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하나 봐요. 번역기.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sn't it hard to work on Sundays? 평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와, 와우. 진짜 한 10년 뒤에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최첨단이네요. 그렇다면 저기 창구 앞 책상에 설치된 태블릿들은 뭘까요? 외국인 분들께서 신청서 작성하게끔 도와주는 태블릿 PC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렇게 신청서가 있으면 쓸 때 이게 어떤 건지 번역을 해주네요, 이렇게. 아, 그치. 서류도 사실 한국어로 다 돼 있잖아요. 네네. 거의 한자어에 가까운 한국어죠. 예.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편리할 것 같아요. 쉽게 외국인 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외국인 고객들을 밀착 안내하는 외국인 직원도 눈에 보이네요. 본점에 외국인 마케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일요일마다 나오셔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통역을 해주시니까 좀 더 부담감을 덜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통역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วันนี้มาทำอะไรนะคะอีกรอบหนึง ทำบัตร OTP เพราะมันสมมติ 카드 발급 하러 오셨어요. เราเคยทำธุรกรรมต่างๆมันก็ง่ายเลยก็เข้าใจถึงง่ายครับตั้งแต่เริ่มแรกจะมาเลยอย่างเงี้ยนะ 거래, 맞아. 금융 거래할 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할까요? 매주 일요일 날 방문하시는 고객들은 100에서 한 150명 정도 있지 않나 일요일만요? 일요일만. 와, 많이 오시네요. 그래도 이제 이분들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가족들을 두고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저희 지점에 와서 같은 나라 분들을 만나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도 하면서 좀 따뜻하게 은행 업무를 보면서 좀 사랑방처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외국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은행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만든 부분이 좀 있어요. 보시면 바닥에는 이렇게 따뜻한 색깔의 자갈들로 깔려 있어요.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서 다양한 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여기서요? 그렇죠. 외국인 고객들이 늘어나자 평택뿐만 아니라 김해, 천안, 안산 등 여러 지점에서 외국인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줌버 댄스 강의부터 의료 서비스 지원까지. 이야,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완전 저거는 복지 서비스 아니에요? 나라에서 해주는. 그렇죠. 타국에서 외로움을 느낄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외국인에게 특화된 은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시대에 발맞춰서 앞으로 더 다양한 금융권에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가 탄생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니큐, 이수빈짝, 돈선 체크카. 안녕! 와.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단순히 은행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외국인들이 타지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좀 나눌 수 있는 같은 국적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잖아요. 네. 와, 그것도 굉장히 취지가 좋더라고요. 외국에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가지고 그러게요. 은행 업무 볼 일이 있을 때. 네. 저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나중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시스템이 마련될 거라고. 오?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영어 공부를. 아,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맞습니다. 그 맞아요. 시대가 왔네요. 성공했다. 네네네. 너무 잘하셨다, 적수 씨. 아, 저 빨리 집에다 가져와야 될 텐데요, 제가. 네. 와, 이제 곧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금융 서비스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사들이 이제 앞다투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하나은행은 글로벌리한 서비스를 이제 특화해서 하는 은행이니까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환율 우대 및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 KB국민은행도 11개국의 외국어를 직접 지원하고 또 이제 카드사들도 열심히 이제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300만 시대에 맞는 외국인 특화 상품을 앞다투어 금융회사들이 개발하고 출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새는 외국인 방송인들도 뭐 워낙 많고 다양한 직업으로 한국에 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국내에 거주 외국인들도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상당하죠. 신용카드를 긁은 것만 하더라도 5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신용카드 소비액의 한 6.9%를 외국인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뭐 현금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30년쯤 가면 외국인 비중이 한 10%를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렇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이를 위한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제가. 냄새가 나거든요. 네. 타는 돈 냄새가 냄새가 나거든요. 네. 네. 앞으로 금융 서비스 말고도 외국인 관련 산업들이 다양하게 확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혁수 씨 많이 예리해졌는데요? 네,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오. 네. 사람이 사는 사이클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국인들이 사실은 생애 주기별로, 생활 패턴별로 요거 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니즈가 이제 그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의 특화한 문화가 뭐냐? 산후조리 서비스. 맞아요.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알지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산후조리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외국인 전용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렇죠. 외국인 전용 부동산 투자. 부동산. 집 알아보는 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복잡, 어렵고. 예, 그렇죠. 하긴 머물 곳은 다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사실 일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구인 구직 서비스도 외국인 전용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출시가 되고 있죠. 말도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특장점, 이력 이런 것들 한국인이 어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여기서 살면서 겪는 수많은 생활 내에서 겪는 다양한 그 어떤 니즈들을 이제 밀착해서 해결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00만 명 시대인데 우리 혁수 씨도 이제 외국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개그를 좀 꽁트를 좀 연구를 좀 해봐야 연구를 되겠네요.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끊었던 영어 공부 오늘부터 시작하나요? 혁수 씨가 세계적인 정말 말 그대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저희도 진행을 영어로 해야 되나요? 그거는 좀 가능하십니까? 예, 쉬워. 네, 제가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네,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텐데요. 외국인 관련 산업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인도 대 중국, 중국 대 인도. 현 시점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역사의 길목 굽이굽이 돌 때마다 어깨동무 풀지 않고 조금씩 더 위대해진 나라가 있다. 흔들린 적 없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섰기에 더 위대해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대한민국.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빛으로 바꾼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르가 머니에서 가장 핫하고 논쟁적인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인도인가, 중국인가, 중국인가, 인도인가?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도 투자 전문가 정우창 수석 연구위원, 중국 투자 전문가 박수진 선임 연구위원 두 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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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 증시는 그래도 옆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인도 시장은 그보다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맙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왜 먼 나라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다면요. 알겠습니다. 인도가 정말 멀긴 멉니다. 네. 저 출장 갈 때 직항이 있는데 매일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도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인구 14억에서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5년 후 2030년 기준으로 네. 인도 인구 14억에서 MZ 세대, 그러니까 4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4억의 77%. 그래서 엄청나군요, 경제 그러면. 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이게 바로 에너지 성장의- 넘칠 수밖에 없고요. 큰 에너지원이군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포인트는 관세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요. 이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 수혜를 보는 것은 인도.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 휴대폰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만들면 사실은 인도에서 만드는 것보다 아직은 더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거는 그만큼 애플에게 인도가 중요해졌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는 걸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인도로 옮길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중국의 싸움에 인도는 새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약간 상어가 배부른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새우는 저희였고. 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도 뭐 새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새우는 인도는 아니지만. 지금 GDP 세계 5위 규모라서 저는 상어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배부른 상어가 상어가 배를 채운다. 약간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한창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좀 뭔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거 기분 탓입니까? 기운 탓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예. 왜냐하면 예. 아까 이제 인구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네네. 중국은 지금 현재 MZ,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의미는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공백을 뭘로 메꾸겠어요? 휴머노이드, AI.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쪽으로 돌파해내겠다. 아하. 휴머노이드도 인건비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24시간 돌리겠다. 이런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가지고 그 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다각도로 펼쳐놓고 진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너네 젊은이가 많아? 우린 AI가 있거든. 그렇죠. AI 영역에서는 저는 미국과 중국 딱 그냥 두 개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인도는 뭐 제조하고 우리는 이제 AI로 미래로 간다? 그렇죠. 그럼 우린 그쪽 봐야죠. 아무리 인도가 커봤자 우리가 다 해본 거야. 그렇죠.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중국은 또 있잖아요. 내수가 크잖아요. 네. 우선 내수의 힘으로 먼저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지금 2차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1차전 때보다 더 버티는 힘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중국 시장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정우창 연구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나오셨다고. 네. 네. 중국의 리스크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금 관세 전쟁. 관세 전쟁. 네,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간에. 그리고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네네. 이런 불확실성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반면에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수익률. 그렇죠.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7년간, 10년간, 15년간, 20년간 보시면요. 중국이 어디 있습니까? 최하위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는 혹시 어디 찾으셨습니까? 인도 정말 글로벌 엄친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등생이고요. 이게 우등생이 잠깐 1년, 2년 우등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꾸준히 지금 지난 20년간 1등, 2등을. 중국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률. 지금 꼴찌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인도 1등인데 어떻게 인도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약간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규모 차원에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GDP 좀 국가를 따져보면 당연히 1위가 미국, 네. 2위가 중국. 중국이 인도 GDP의 한 4.7배? 애기다.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애기가 맞죠. 네. 분명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겠으나 아직 그렇다고 중국이 멈춰 있지만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한 60% 정도 규모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G2 끝. 네, 이렇게 G2. 정리.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수진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중국에 비하면 인도는 애기다. 네. 맞습니다, 애기. 애기가 성장을 많이 하겠습니까? 중국처럼 큰 어른이 성장판이 더 열려 있어서 성장을 많이 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중국보다는 그런 성장보다는 뭐 스트레칭이나 그렇죠. 등산이나 뭐 이런 다른. 그렇죠. 인도 아직은 휴머노이드 소식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없지만서도. 없지만 전기차 있어요, 없어요? 공격 전기차 들어갑니다. 없나요? 네. 인도 전기차 없잖아.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있습니다. 자동차는 있다. 배터리, 배터리 있어요, 없어요? 배터리 있어 없어. 아직 애기입니다, 인도는. 그러니까요. 만들 수 있다. 이제 할 수도 있다. 네, 점점 스튜디오가 유치빵꾸똥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없잖아. 배터리 없잖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어쨌든 그런 네.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 그럼 그런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공격 포인트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인도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뭐 제도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뭐 빈부격차가 정말 양극단에 있다든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빈약하다. 현재는 빈약하다. 맞습니다. 네, 빈약해요. 이렇게 저는 보고 이건 있어요.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왕성장을 이건 하려면은 그쵸. 지금 뭐 빈부의 격차도 해소를 해야 하고 할 게 너무나 많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야 할 인프라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맞습니다.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도 10년 전의 인도, 5년 전의 인도보다는 지금 현재 인도 정권이 모디 정부 하에서는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뉴욕인 뭄바이 밖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360도로 다 공사 현장입니다. 다 개발을 하고 네,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인도 뭄바이는 지금 지하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하철 10개 라인을 한꺼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심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인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돈이 있는 중산층 부유층이 초상위 계열로 올라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들이 계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고 네. 앞으로도 이끌어간다. 인도 성장에는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너무 좋은 업종들이 많아서 네.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인도는 내수가 중요합니다. 소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도 소비재 소비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도 소비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인도 많은 소비재 기업 중에서 50여 개 소비재 기업 중에서
우량한 소비재들만 뽑아서 지수로 만든 그렇군요. 예, ETF라서 인도 ETF 투자는 저는 인도 소비재 ETF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제 좀 내가 인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됐다. 나는 좀 자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종목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개별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진 연구위원님. 네. 중국 증시에서 어떤 sek터가 좋습니까?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미래산업, AI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방향도 지금 그러하고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 관련 테크 기업들도 그 방향을 맞춰서 지금 시너지가 엄청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빅테크, 반도체, 뭐 자율주행 이런 쪽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냥 1위 중국 내 1위 하는 기업이 글로벌 1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종목들 또 기업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군요. 네, 1위.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저희가 한번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예. 오늘 많이 없었다 하면 1달러 들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았다. 이제 저 연구위원님하고 연락도 못하겠다. 5달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저는 50입니다. 50, 딱 50달러를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박수진 연구위원님. 양으로 가시는 건가요? 96이요? 네. 와. 96. 왜 제가 100에서 살을 뺐냐면 아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네. 중국의 GDP 규모가 뭐야? 인도의 4배 다 4 뺐다. 네. 사실 5배에 가까운데 그럼요. 네. 내림해서 4배라고 네, 네. 쳐서 네. 그렇군요. 생각이 많이 다르셨군요. 두 분의 평균 73달러입니다.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각이 달라. 인도냐 중국이냐. 혁수 씨 어땠어요? 보면서 어디가 더 끌렸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잘 어디가 끌리는지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게 짜장면, 짬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둘 중 하나만 하자면 네.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인도. 중국.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네. 자, 두 전문가님, 두 선생님의 의견도 바뀌었습니다. 인도가 조금 낫지 않나. 인구도 그렇고요. 인구도 따라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핵심 인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인재 비중을 보자면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인도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저도 한 100가지 얘기할 수 있죠. 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정말로요. 진짜요? 인구, 성장세, 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강점들이 많은 산업군들 등등등 해서 네. 반면에 중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잘 없죠. 네. 미중 갈등이다, 내수도 침체돼 있다,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등등 해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가 제일 쌀 때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새로운 뷰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 그러면 오히려 보석 같은 주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주식은 지금 사야 이제 곧 올라간다. 네.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관점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너무 고민되면 반반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투자 양반 후반 갑니까? 양- 양념반 후라이 반. 사실 투자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그런 분산이죠. 네. 분산인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뭐 아니면 도가 될래 아니면 걸 정도에 만족할래 이거든요. 윷놀이로 갑니까? 네, 육판으로 갑니까? 분산하면 한 걸 정도. 네. 분산하지 않으면 뭐 아니면 도가 된다. 저는 그냥 걸로 살래요. 지금 죄송한데 하나 아나운서 백도잖아요. 그거부터 어떻게 좀 만회를 해봐요. 네. 백도도 아니고 백거리예요 지금 우리는.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장르의 머니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네, 장르가 머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과 또 통장 잔고가 동시에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부자. 제발 부자 되고 싶다.